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학원에서 중앙여고 전담하고 있는 국어 강사 김은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제가 설명회를 보통 많은 선생님들은 조금 부담스러워하세요. 앞에 좀 서는 것도 그렇고 준비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항상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중앙여고 언제예요? 중앙여고 언제예요? 이거를 제가 한 12월부터 물어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이거 솔직히 뭐 제 친구한테 말해도 친구들은 뭐 그게 뭔데?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오늘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우선은 좀 차분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제가 작년에 충격받았던 사건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지금 벌써 중앙여고를 마포에서 4년 넘게 맡고 있거든요. 저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요. 근데 이제 처음이었어요. 저도 중앙여고를 담당하다가 이런 적이 처음이었는데, 작년에 2학기 중간고사를 딱 보고 애들이 다 저한테 시험지를 보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불안해요. 선생님 너무 쉬웠어요. 선생님 시간이 남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바로 풀어봤죠. 바로 풀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걱정을 했던 게, 이거 잘못하다가 1등급이 너무 많겠다. 그리고 2등급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1등급이 딱 6명까지여야 되는데 100점이 10명이나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던 대로 2등급이 삭제가 되고요. 하나만 틀려도 3등급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난이도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 한번 보실까요? 이제 교과서랑 모의고사의 출제 범위를 제가 한번 적어놨는데요. 우선 문법이 추가된 것도 그렇지만 교과서에서 문학 2지문을 더 추가한 거, 그리고 모의고사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비문학이 7지문이 추가가 되고 문학이 10지문이 추가가 돼서 기말고사 때 아이들이 봐야 했었던 지문이 총 약 30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만 30지문인데 이게 1학년 것만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2학년 거를 껴서 1학년 거 반절, 2학년 거 반절 이렇게 출제를 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래 있는 거요. 학교에서 진도 안 뺍니다. 이거 무조건 자습하라고 해요. 그래서 자습을 하고 너네가 질문 있으면 가져와 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혼자 연구를 하다가 이제 한 친구를, 그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약간 이용을 했어요. 이용을 해서 약간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문장이니 가서 선생님께 여쭤봐라 어떤 게 맞는지 했는데, 선생님이 계속 대답을 안 하셨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질문도 제대로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실 이렇게 범위를 무작정 많이 출제를 했는데 시험 문제 자체 난이도 조정에 역시나 실패해서 95.2점을 받은 친구가 2등급을 아쉽게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 뭐 이 친구는 중간고사 때 100점, 기말고사 때 95.2점을 받아서 통합 1등급을 받기는 했어요. 근데 1등급을 문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문제가 틀려서 4.8점짜리가 틀렸는데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그동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 바뀐 게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문항수가 줄었습니다. 문항수가 재작년에 비해서 내문항이 줄었는데요. 내문항이면 비문학 한 지문이 빠졌고, 실제로 재작년과 작년을 비교해 봤을 때 비문학이 4지문 출제되던 게 3지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좀 이런 등급 조정에 실패한 원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80점 초반이 1등급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편차가 큰 편이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랬던 등급컷이 아마 제가 올해 생각하기로는 문항수를 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문항수를 다시 24문항에서 28문항으로 올려서 우리 친구들은 비문학을 적어도 4지문 보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 배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내신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주목하셔야 되는 건 완벽히 수능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도 평가원처럼 거의 평가원처럼 출제자의 의도도 내포를 하고 계시고 문제 유형도 모두 동일한데요. 이게 사실 평가원의 그 수능 유형을 보면 소설 지문은 항상 1번 문제가 표현상의 특징을 묻고 2번이 뭐 문장의 의미 파악, 3번이 인물의 관계 파악, 4번이 보기 문제, 중앙여고 똑같이 나옵니다. 표현상의 특징, 문장의 의미 파악, 인물의 관계 확인, 보기 문제 해서 항상 소설 2개 나오고 뭐 아니면 하나 나오고 거기에 딸린 문제가 4문제. 그게 다 수능형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1학년을 이제 보통 담당하시는 2분이 계시는데요. 첫 번째 이제 계시는 선생님이
남자분이십니다. 이분께서는 자습서를 절대 참고하지 않으시고 수업 시간에 대놓고 말씀을 하세요. 자습서 보고 내 시험 보면은 아마 많이 틀릴 거다. 내가 말하는 게 답이고 내가 말하는 게 출제의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가르칠 때 자습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뭐 이 근방에서 저보다 중앙여고 열심히 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걸 너무 자신하는 게 주변에 사실 뭐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자주 바뀌는 학원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습서를 읽어주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으세요. 이 분야에 있으면서 저도 느낀 거지만,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은 순간부터 자습서는 제가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 자습서를 보지 않고 중앙여고에서 요구하는 이제 분석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꽤 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자 선생님이시고요.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선호하시면서 이제 지문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의미를 굉장히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좀 뭐 다른 숙문고나 광성고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그냥 주제 물어보기, 대놓고 그냥 이 글에서 내포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의미 물어보기, 이런 걸 출제를 하면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게 왜 나와? 하는 곳에서 지문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그래서 많이 이제 친구들이 공부할 때 좀 어려워하는 파트가 좀 이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3학년 기출 변형이 나오고요. 2학년은 모의고사 기출에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도 지문으로 내포가 되어 있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학년 평가원을 변형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그건 좀 이따가 더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교과서 외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전혀 진도를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혼자서 반드시 해야 되고요. 서술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꽤나 번거로운 문제가 많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올해는 문항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될 거라 시간 분배 잘 하셔야 된다는 게 조금 꿀팁 아닌 꿀팁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건 제가 실제 시험 분석을 하며 발견한 점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게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문법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2018학년도 평가원 수능 문제였고요. 보시면은 1번, 2번, 3번의 선지 구성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법을, 그것도 평가원의 수능 문제를 그대로 1학년 중간고사, 그것도 1학기 중간고사의 변형 문제로 출제를 하신다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오른쪽 그냥 대놓고 구성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작년 1학기 중간고사의 또 다른 문제에서요,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A형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이제 평가원 변형 문제가 같이 출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뭐 오늘 먼 길 와주시기도 했고 요즘 한파가 좀 심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괜히 헛걸음을 하셨다 생각하시지 않게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원장님께서 소개하신 자료 말고 앞에 귀여운 고양이 2마리 그려져 있는 프린트물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실제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문의 변동 모의고사 기출 모음집인데요. 같이 페이지를 확인할 부분이 어디냐면요.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의 3번 문제가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 중앙여고 2024년 1학기 중간고사에 출제됐던 문제였고요. 넘어가서 13페이지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요. 제가 말씀드린 작년 중간고사에 출제됐던 문제가 제 문제집에 53번으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요. 같이 확인하셔야 될 페이지가 한 번 더 7쪽에 28번과 7쪽에 28번, 그리고 8쪽에 30번입니다. 이 두 문제는 왜 말씀드리냐? 재작년에 출제가 된 문제고요. 7쪽에 있는 28번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무려 4.1점을 차지한 최고 난이도 문제였습니다. 이게 전부 다 고3 난이도에서 변형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재밌는 사실은요. 하나 비교를 해서 봐주실 게 있는데요. 8쪽에 30번과 국어 사용 설명서 1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네, 2페이지라고 돼 있네요. 거기 쪽수는 2페이지라고 돼 있고요. 거기에 제가 두 번째 문법은 모의고사 변형 문제 출제라고 해서 거기 적어놓은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를 저작권 이슈로 이제 조금만 변형시킨 건데 예시는 그대로 따왔습니다. 문제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선지에 나와 있는 찰흙, 안팎, 넋이, 끝을, 수패가 그대로 평가원에 있는 보기를 썼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보기 변형도 없이 그냥 그대로 선지만 변형을 해서 출제했다는 점이 정말 눈에 띄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신 것과 같이 이 안에는요. 제가 진짜
연구를 해보니까 무조건 문법은 고3 기출에서 내시는구나. 그것도 평가원에서 주로 내시는구나 해서 제가 이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이거 진짜 오래 걸려서 10개년을 담았습니다. 2010학년도까지 해서요. 왜냐면 2018학년도도 모자라서 2015학년도도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2012학년도, 11학년도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0학년도까지 모든 문법을 담았고요. 이거를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 수업을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아이가 1학기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에 대비하려면 이거 꼭 풀리셔야 돼요. 이거 꼭 풀리셔야 되고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기서 2문제 나옵니다. 무조건 여기 안에 있는 문제에서 2문제 출제될 겁니다. 예. 그래서 수업에서는 물론 이것도 해설 강의 따로 진행하고 별도의 영상도 있지만요. 어쨌든 만약에 수업을 듣지 않으셔도 꼭 저 프린트물을 풀고 들어가셔야 아이들이 현장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나 너무 어려운데 이게 아니라 나 이거 풀었던 문제잖아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오늘 자료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요. 저희끼리만 공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학여고 그럼 내신에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 국어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1등급은 6명인데 그럼 딱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1등급이 될 건데 얼마 안 되잖아요. 6명이라니. 이번에 150명이니까 0.04를 곱해봤더니 딱 6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6명이 1등급입니다. 자, 이제 외부 지문 아까 그 학교에서 범위를 나가지 않는 파트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첫 번째 교과서와의 교차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 교과서 어떤 작품과 굉장히 주제가 흡사하다. 혹은 작가의 의도가 굉장히 비슷하다. 아니면 작가가 동일하다.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 계속 찾아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10개년의 모의고사 문법 고1부터 고3 기출을 전부 풀어보면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고3 것만 풀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고2, 고1은 훈련용으로 좋으니 연습용으로 한번 풀어보셔라 라는 점이고요. 비문학은 어휘, 모르는 어휘부터 정리를 해야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장 세부 분석 들어가고요. 문단별로 무슨 내용인지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스로가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가 불러서 말을 해요. 비문학을 못하는 친구들은 학원으로 불러요. 불러가지고 제가 안고 아이를 세워요. 그런 다음에 아이한테 분필을 쥐어주고 나한테 지문을 설명을 좀 해줘 라고 하면 아이는 처음엔 당황을 하다가 분필 쓰는 게 재밌어서 조금 쓰다 보니까 아이가 막 나중엔 열변을 토하면서 저한테 강의를 하다가 제 말투도 따라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러면서 막 제 말투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해됐어요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글 구성 정리를 해야 된다가 핵심입니다. 결국 그 친구 그렇게 정리한 지문 틀렸을까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조건 글 구성 정리를 알고 있어야 모든 변형 문제 대비를 할 수 있고요. 고1 3월 모의고사 미리 풀어보세요. 이번에 3월 모의고사 보겠지만 아이들 집에서 EBSI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다운받아서 미리 풀어보세요. 만약에 3등급 이하면 중등 과정부터 복습이 필요하다라는 소리고요. 고2 3월 모의고사도 시간 될 때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중앙여고에만 말을 하는 건데요. 중앙여고에만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고2 3월 모의고사가 3등급 이하면 내신 등급 안 나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독해 실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이걸 통해서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시험지도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특히 우리 아이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버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중앙여고 시험에 대해서는요. 예쁜 필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남자애들한테는 말을 해요. 색이라도 다르게 쓸 노력을 해주면 안 될까? 샤프 좀 그만 쓰면 안 될까? 애들이 또 손에 땀이 많아가지고 샤프로 쓰면은 종이가 안 보여요. 글씨가 지워져가지고. 근데 여자애들은 필통이 기본적으로 다 뚱뚱해요. 그렇지 않나요? 막 볼펜 있는데 이미 또 사고 형광펜 또 사고 형광펜 막 어떤 애는 막 꼭지가 계속 바뀌어요. 계속 막 올리면서 써요. 너 형광펜 몇 개야? 20개는 들고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늘 말해요. 얘들아, 내 분필 딱 3가지 색깔만 쓸 건데 너네도 굳이 색깔을 나눌 거면 딱 3가지 색깔만 필요할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굳이 예쁜 필기를 아이들한테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중앙여고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범위를 필기를 정리를 하고 있으면은 이거 쓰는데 시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게 뭐였냐면 이 사용 설명서예요. 뒤로 넘어가시면 제가 이번 교재 예시를 한번 담았는데요. 교재 미리 보기고요. 뒤에 11쪽 넘어가시면 됩니다.
11쪽 넘어가시면 아마 뒷부분에 있을 텐데요. 예, 이거 사용 설명서 이거 보시면 됩니다. 사용 설명서의 11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거기 담겨 있는 글씨가 부끄럽지만 바로 저의 글씨입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로 제가 지문 전부 다 손필 기본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작년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굉장히 방대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손필기 괜찮으세요? 만약에 힘드시면 안 주셔도 돼요 라고 했는데 제 성격이 또 그게 안 돼가지고 아니야 얘들아 같이 밤새자 해가지고 저도 이제 30지문도 다 끄떡없이 손필 기본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건 어차피 필요한 건 내가 써놨으니 너네가 내 수업 때 해야 되는 건 그냥 이해를 하는 거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무조건 공부할 때 제발 필기 대신에 이해를 할 수 있게 필기는 2차적인 겁니다. 1차적인 게 아니라 2차적으로 수업을 듣고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적고 질문을 하면 돼요. 그때 보충을 하는 게 필기입니다. 그래서 필기의 의미가 변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 문제를요. 풀고 끝내면 4등급, 고치고 채점하면 3등급, 해설지를 보고 공부하면 2등급, 질문을 만들면 1등급이라고 저는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등급이 되려면 질문 최대한 많이 해라 했더니 어떤 친구가 질문을 카톡으로 신기록을 세운 친구가 있었어요. 하루에 32개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32개를 제가 다 답장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결국 6등급에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 지금 3학년 올라갔거든요. 2학년 마지막 시험 때 전교 1등 찍고 3학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똑같아요. 질문을 많이 하는 만큼 국어도 똑같이 성장의 폭이 큽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꼭 질문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험 2주 전부터 엄마 국어는 한국어야. 나 공부 필요 없어. 2주 전부터 하면 돼. 범위가 많아 절대 안 됩니다. 예, 중앙여고는 범위가 유난히 많은 학교여가지고요. 절대 다 못 보고요. 교과서만 보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40점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꼭 2주 전이 아니라 미리미리 공부할 수 있게 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뭐 문법이나 이런 거 암기하는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출제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 특이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해하는 바탕으로 가야지 암기하면은 시험에서 막상 적용할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머님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아, 저 사람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나 보다 이런 걸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맺힌 한이 너무 많아가지고 워낙 특이한 학교잖아요. 그래서 너무 맺힌 게 많아가지고 특히 국어가 좀 그런 학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번 시험이 이제 약 30지문이 나왔을 때 그 30지문 중에 제가 이제 교과서 지문 중에 송미인곡이라고 가장 어려운 지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문하고 이거 100% 연계해서 나온다. 이거 어떻게 나오냐? 이 문제 하고 세 문제를 찝어줬고 그리고 어느 파트에서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공통점, 차이점 표로 다 정리를 해줘서 직보 때 수업을 했고 그 다음날 시험을 봤을 때 정확히 30지문 중에 그 지문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끝나고 저한테 카톡을 했을 때 뭐라 했냐면 어떤 애가 너무 웃긴 게 선생님 퇴사하고 제발 점집 좀 차려주세요. 저 가서 점 볼래요. 막 이런 친구도 있고 아니면 다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선생님이 딱 집어주니까 자기도 홀린 것처럼 기억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 이거 그냥 학원 숙제 푸는 것처럼 풀었다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저야 너무 기분이 좋죠. 그래서 그중에 이제 비문학을 포함하여 출제된 5지문 제가 전부 다 별표 3개 박아라고 말한 직보에서 그 집어줬던 지문들이 100%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앙여고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성적 향상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 중에 1등급 비율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그 친구들 처음부터 1등급 아니었습니다. 5등급도 많았고요. 저랑 예비고1 중3 때부터 봤던 친구는 중3 때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60점대가 나와서 자꾸 애를 먹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올라가서 중앙여고 1학년 1학기 2시험 전부 다 60점대 맞고 펑펑 울었습니다. 학원에서. 울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저 엄마 어떻게 봐요? 저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떡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야, 괜찮아. 엄마도 막상 혼내셔도 속으로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실 거야. 너무 그렇게 엄마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하고 위로했지만
사실 제가 제일 두근거리거든요. 제가 제일 죄송하고 그래서 나 어떡하지 어머니 별 면목이 없다 이랬는데 다행히 그 친구가 2학기 때 100점을 받아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시험이라는 게 확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가 처음에 국어 시험 못 봤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꾸준히만 하면은 성적이 오르는 시험입니다. 분명합니다.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자체 제작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께서 자습서를 안 쓰신다는데 뭐 제가 시중에 유통되는 자료를 써봤자 별로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만의 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도 한번 같이 보여드렸고요. 제가 실제로 수업 때 쓰게 될 교재가 말씀드린 사용 설명서에 있는 표지와 똑같이 생겼죠. 일부러 그렇게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왼쪽 흰색이 교재 그리고 오른쪽이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문법 개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스로 정리한 문법 개념 정리서와 10개념 모의고사를 전부 다 담았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 특화 교재를 따로 부교재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부교재를 통해서 분석 같이 지문하고요. 변형 문제도 같이 제공하고 있고요. 비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학원에서 수능 강의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3 수능 강의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중앙여고 내신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그런 수능적 사고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비문학 분석에 대해서 제일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강사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수능적 바탕을 토대로 말을 해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변형 문제, 고난이도 훈련 문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중앙여고만의 시험 스타일을 담은 총정 리본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손필기본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시험 3주 전부터 여기가 이제 조금 잘렸는데 제가 3주 전부터 아이들을 평일에 부를 겁니다. 평일에 불러서 테스트지를 보고요. 이걸 이제 테스트지를 주고 그거를 아이들이 보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1대1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아이들 대면으로 피드백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매주 이제 어머님들께서 받아보실 문자가 이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고 집에서는 뭘 조금 더 보충했으면 좋겠고 어떤 공지사항이 있고 다음 수업 어떤 것이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작성하고 제 번호로 제가 직접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상태를 제가 매주 진단하고 매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저한테 주시는 제가 되게 놀랐던 피드백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아이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좋아요 라는 피드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아무래도 사춘기다 보니까 학원에서 요즘 좀 어때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약간 좀 앙칼지게 그거 왜 물어봐? 약간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아니 궁금할 수도 있지 국어 학원 어때? 그 엄마 왜 궁금해? 왜 이러니까 그래서 엄마들께서 저한테 이걸 보내드렸더니 우리 애한테 안 물어봐도 돼서 너무 좋아요. 눈치를 안 봐도 돼서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움이 됐다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렇게 매일 수업이 끝나자마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 아이들이 시험이 끝난 직후에 저한테 보내준 카톡들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지를 보내고 100점이에요. 이 친구는 처음에 저한테 계속 막 울면서 보내는 거예요. 울면서 선생님 저 망했어요 막 이러다가 제가 괜찮아 하고 위로해주다가 근데 1 떠서 괜찮아요 이러고 깜짝 카메라였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친구도 있고 나머지 친구들도 이제 많은 성적 향상을 경험했던 친구고요. 이 중에서 오른쪽 카톡을 보시면 알겠지만 5등급에서 이렇게 뛸 줄 몰랐어요. 이 친구 100점 받았습니다. 이 친구도 5등급에서 뛰었고 이 친구도 4등급에서 올라간 친구고요. 이 친구 6등급에서 올라간 친구고 이 친구 3등급에서 올라간 친구입니다. 아무도 제가 데리고 있던 친구들 중에 처음부터 잘하는 친구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이 좀 힘들었지만 그렇지만 나중에는 다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업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제 수업은 3월 8일, 3월 둘째 주 토요일에 개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시간 수업 일주일에 한 번 진행이 되고요. 아쉽게도 다른 수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하나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교재는 학원에 오면은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와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여력이 되지 않아 혹시 시간이 맞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드린 문제집 꼭 풀어보시고 고1 3월 모의고사, 고2 3월 모의고사 통해 자가 진단한 다음에 중앙여고에서 좋은 결과 꼭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